가운데 이제 전반전 연대의 마지막 공격될 듯 싶습니다. 왼발 코너킥 휘어집니다. 골키퍼 펀칭. 자, 이렇게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 박정훈과 정재영의 골로 정기전 전반전 고대가 2대0 앞선 가운데 전반 마무리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미드필드를 장악하면서 경기를 주도했고요. 그 주도했던 원인 중에서 역시 정주영과 송원재, 또 박정훈과 최성근의 미드필드 라인이 좋았고요. 그렇습니다. 후반전 멋진 경기력과 함께 멋진 응원전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저희는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시기인데 10월 달에 그때 제 기억으로는 4대 1인가 이겼어요, 고대가. 그래서 그 경기를 보러 갔었는데 그 경기를 보고 정말 이 학교는 뭐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아주 그냥 명확하게 자리 잡았죠.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입학을 3월 2일 날 하고 3월 5일 날 비정기전 연대하고 동대문 운동장에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축구를 하면서도 아주 뭐 잊혀지지 않은 그 뭐 탑3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기억에 생생하고 있고, 당시 이제 경기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내가 골을 넣으면서 결과적으로 1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사실 그 고연전 그리고 고대의 무게감 채 느끼기도 전에 그런 어떤 결과물을 나왔고 거기에 대한 주인공이 저였다는 것을 뒤늦게 그 감을 좀 무게감을 느꼈죠.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동대문 운동장은 축구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죠. 뭐 영국으로 치면 윈블리 구장 정도 그 정도의 성지였고, 또 그 동대문 운동장을 뛴다는 것은 정말 큰 대회 결승전 정도, 그리고 뭐 국가대항전 정도, 그런 그 대회에서 그 영광스러운 운동장에서 또 제가 결승골을 넣었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항상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려대학교 멤버가 뭐 대단했었죠. 뭐 노수진, 신현호, 조민국, 뭐 김팡근, 뭐 하여튼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한국 축구의 대표팀 엘리트들이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를 꼽을 수 없을 만큼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고려대학교 팀이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나 이런 시합들을 하다 보면 거의 많이 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플레이 하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뭔가 호흡을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승현이 형한테 주면은 그때는 승현이 형이 다 그렇게 플레이 다 해서 골을 넣을 수 있을 정도 그 정도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바다가 잔잔할 때는 뭐 선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려웠기 때문에 저를 불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뭐 지나간 얘기를 한다는 건 좀 모순일 수도 있지만은 조금 많이 그 예전에 우리 고대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3년 전에도 와보니까. 그런데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고려대학교에 들어갈 때는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최고의 팀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모든 대한민국의 가장 잘하는 선수들은 가고 싶고 꿈꿔왔던 그런 팀이라고 생각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바뀌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사실 1학기 동안 유리그 경기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1학기 첫 경기였던 연세대전에서 이기고 나서 그동안 승리가 한 번도 없었어가지고 저도 좀 마음이 안 좋고 좀 사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는데, 좀 경기 결과 안 좋으면 저희도 많이 걱정하고 그러거든요. 그 유리그 첫 경기, 첫 데뷔 경기로 청주대랑 경기를 했는데 뭔가 저희가 골이 계속 들어갈 것 같으면서도 안 들어가서 되게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마지막에 또 실점하게 되어서 그런 팀의 패배를 안겨준 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우리 그 학생들을 탓할 수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은 저희가 옛날에 대학교 들어왔을 때하고는 대학 들어오는 지금 방법이 많이 다르거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고연전도 마찬가지고 학교 운동부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고대만의 끈끈함? 그런 걸로 많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 힘이. 근데 정말 안타깝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게 좀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이 많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이 제일 아쉽고 또 그런 고대만의 정 아니면 고대만의 그 끈끈함, 유대감 이런 게 점점 옅어져서 그게 또 축구부나 아니면 다른 운동부 선수들에게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좀 고연전에 대한 열기를 코로나 전만큼 느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고방식이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도 또 그러고 또 너무 운동장에서 그 강인한 그 투쟁 정신, 이렇게 근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희석되어 있지 않나. 양팀의 이렇다의 유효 슈팅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양팀의 수비를 어떻게 뚫어야 할지 해법을 못 찾고 있는 양팀인데요. 계속해서 수비수를 못 뚫어내고 있는 양팀입니다. 그런 어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참 우리 이제 지도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좀 계속적으로 우리 고대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고려대학교는 그리고 제가 알았던 모교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다른 학교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특별했고 좀 축구로 봤을 땐 대단했고 그리고 분명히 그걸 보여줬던 학교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돼 있었다는 게 좀 아쉬웠는데 또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 유감은 고대라는 그 무게감, 고대라는 자존심을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애교심도 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제가 첫 해 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 선수들에게 심어주는 말, 너희 다니고 있는 고려대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느냐. 이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데 상당한 시간을 좀 더 투입을 했던 것 같아요. 뭐 고대인이라면 다 알듯이 뭐 고대부심 그거 하나로 이렇게 100년 축구부가 이렇게 이어져 왔나 싶은 것 같은데 감독님도 항상 저희 고려대학교는 특별한 학교다. 항상 너네 가슴에 있는 호랑이 마크를 자랑스럽게 알아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대학 재학 시절에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학년을 마치고 프로에 와서도 몇 번 이제 축제 때도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입실렌트도 가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고려대학교로 오길 참 잘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느꼈고 또 그런 자부심을 많이 느끼면서 선수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당연히 고대생들이 모인 커뮤니티다 보니까 좀 그 고대라는 이름이 주는 응집력? 그게 되게 강했던 것 같고요. 또 고려대학교 축구부를 응원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또 고대만의 정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고연전에 응원하는 그런 열기도 있어야 되고 해서 뭐 그런 게 당연히 도움이 됐었고 저희 정기 공연전을 준비하면 항상 기수단들도 그렇고 응원단들도 저희 운동장에서 같이 훈련을 하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저 학우분들이 정말 저희를 위해서 뭐 당연히 다른 분들도 있고 대학교를 대표를 해서 그렇게 응원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장에 뛰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저렇게 준비하는데 저희 선수들도 그만큼 오히려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참 기수단과 또 응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보통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원을 그려가지고 뭐 응원을 하거나 파이팅 구호를 외치거나 하는데 그게 선수들의 사기를 많이 북돋아주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그게 좀 저희 고려대 축구부만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대 축구하면 서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후배들에게도 좀 이어지고 그리고 저도 우리 선수들에게 얘기했지만은 올해 우리가 100주년 맞이했지만은 이제 또 100주년 그리고 우리부터 시작되는 다시 또 다른 100년을 가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해왔던 것만큼 우리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오는데 그 전통이 뭐야? 성과도 나야 된다는 거죠. 좋은 선수도 나와야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하고 3년이 되면서 느낀 게 많은데 되게 축구라는
그 개념 자체를 다시 이해하게 된 3년인 것 같아요. 저 원래 개인적으로도 축구는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제 고려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공동체 그리고 팀 하나가 되는 법을 많이 배웠고, 그리고 개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팀이 하나가 돼야지 그게 정말 잘하는 거고 그게 정말 좋은 선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응원은 절대적이죠. 제가 볼 땐 절대적이고,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깃발 사이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겼을 때 단상에 올라가서 뱃노래를 부르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이지만 그 영광 뒤에는 35만 교우와 재학생들이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영광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응원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가까이 있는 동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조차 되게 어렵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호흡을 맞춰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정말 큰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2대 0으로 이겼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응원을 힘입어서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비정기 고연전 때 이제 유리그 때였는데 관중분들께서 한 1000명 정도가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고대 일반 학생분들께서 찾아와서 응원해 주셨었는데, 그 응원 소리가 되게 진짜 큰 힘이 돼서 또 3대 0으로 이겼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 축구의 시작을 고려대학교 축구부가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옛날에 뭐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보면 대한축구협회가 시작이 되기 전에 고려대학교 축구부가 있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고려대학교 축구는 모든 스포츠 중에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의 많은 역할을 저는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충분히 지원 많이 해주고 있다 생각해요. 뭐 다른 학교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되게 고려대학교는 학교라는 이 학교에서 우리한테 되게 많은 관심과 되게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지원은 충분하니까 이제 저희가 증명할 때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서 다시 저희가 대학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더 뭐 선수들의 노력만으로는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선배들 또 많은 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해주신다면 다시 대학 최강을 넘어서 대한민국 축구를 뭐 빛낼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